나의 희망과 지혜의 여정, 개인적인 성찰. 소개. 오늘 여러분 앞에 서면서 지난 수년간 제가 쌓아온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이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의 여정은 기쁨과 슬픔, 승리와 패배의 순간들로 가득 찬 길고 굴곡진 여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상의 조용한 관찰에서 위안과 지침을 얻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거나 특별한 지식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제 삶을 변화시킨 통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여러분도 무언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을 막 시작한 젊은 시절이든, 커리어와 가정 생활의 한가운데에 있든, 잘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는 황금기에 있든, 이러한 성찰은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개인 및 직업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며 노화에 따른 심오한 변화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혜는 고대의 문헌이나 학문적 추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매일매일을 대하는 방식, 우리가 내리는 선택, 그리고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기복에 대한 관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배운 교훈과 얻은 지혜,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제 길을 밝혀주는 희망에 대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샵 1점 희망과 인내에 저는 제 인생의 등불이 되어준 가르침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소망했던 것을 성취한 지금 나를 보라.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해안에 도달한 지금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저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개인적, 직업적 어려움에 압도되어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느꼈던 때가 기억납니다. 마치 육지가 보이지 않는 폭풍우 치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부처님의 이 말씀은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도 결국은 잔잔해지고 인내하면 육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저는 해냈어요. 쉽지 않았고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파도에 휩쓸려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명된 목처럼 희망을 붙잡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거친 파도를 헤쳐나갔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압도하는 거친 파도와 같은 도전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과 인내가 있다면 우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삶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제가 알고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 중 하나는 제 친한 친구인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40대 중반, 커리어가 날로 번창하고 자녀들이 10대에 접어들던 시기에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 진단은 마치 해일처럼 밀려와 그녀가 일궈온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부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치료에 임했고 할 수 있을 때 일을 계속했으며 가족에게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사라는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저에게 투병의 가장 암울했던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희망이 있는 한 우리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굳게 믿습니다.
기쁨과 슬픔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의 감정이 놀라울 정도로 미묘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만 있다면 역경을 기쁨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영광을 불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큰 좌절에 직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가 마지막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제 능력과 선택에 의문을 품으며 비참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희망과 인내에 대한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이 실패가 저를 정의하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은 것을 위한 디딤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쉽지는 않았고 의심과 좌절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에 인내함으로써 원래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희망과 결단력을 가지고 도전에 임할 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어려움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응했나요? 그 도전에 굴복했나요? 아니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찾았나요? 지금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 희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해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계속 헤엄치고, 계속 희망하고, 계속 인내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제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접한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는 과거를 쫓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그리워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부처님의 조언이 담긴 암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 가르침을 처음 접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대화를 되풀이하며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했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또는 현실적으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가능한 모든 미래 시나리오를 염려하며 몇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의 기쁨과 잠재력을 빼앗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살느라 너무 바빠서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제 인생에서 특히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고 잠재적인 결과의 무게로 인해 마비된 기분이었습니다. 현명한 친구가 명상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현실적이고 매우 긴박한 문제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계시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흘려보내면서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평화로움과 명료함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명상할 때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마음 챙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질감에 집중했습니다.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피부에 닿는 바람,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제 차례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청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현재에 집중하니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와 명확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고 각 업무에 온전히 몰입하니 업무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 인간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과거와 미래로 방황하는 데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수년간의 연습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현재의 순간에서 멀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판단하지 않고 부드럽게 주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시간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보이는 대로 단호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과거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할 때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명확함과 목적의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마감 기한이 촉박한 까다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시간 촉박을 초래한 이전 결정에 대해 자책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대신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전적으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내일의 과제나 어제의 실수를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작업의 질도 이전에 해왔던 어떤 작업보다 좋았습니다. 집중력을 유지함으로써 각 작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생활 속에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래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거를 회상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부드럽게 현재 순간으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면 삶이 얼마나 더 평화롭고 생산적이며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지 놀라실 겁니다. 3.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노화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꾼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만 늙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여운 말이나 나이 들매에 대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제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60세가 되었을 때 처음에 약간의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최고의 전성기는 지나갔구나.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늦었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엘리너라는 85세 할머니를 만났어요. 엘리너는 컴퓨터 코딩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움을 표하자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내 뇌는 아직 멀쩡하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앱을 만들고 싶어서 80세에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너의 태도는 저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너무 늙었다고 말함으로써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마음과 정신은 늙어가고 있었죠. 그날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를 한계로 보는 대신 기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젊은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65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70세에는 처음으로 하프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70대 중반인 지금은 책을 쓰고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제 삶에 새로운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인생 후반에 위대한 업적을 이룬 많은 사람들의 사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1920년생인 김영서 교수는 자신의 전성기를 60세에서 75세 사이로 꼽습니다. 심지어 99세의 나이에 일간지 2곳에 칼럼을 쓰기 시작하셨죠. 그가 독자들에게 얼마나 풍부한 지식과 관점을 제공할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40살에 출간한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파울로 코엘료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이야기는 열정을 추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베라 왕은 40이 넘어서야 디자인을 시작했지만 그녀가 구축한 놀라운 브랜드를 보세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의 2막이 1막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고 성취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68세에 KFC를 창업한 샌더스 대령도 잊지 마세요. 그의 이야기는 항상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만약 그가 나는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전 세계는 그의 비밀스러운 허브와 향신료 배합을 놓쳤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열정을 추구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김영서 교수의 말처럼 공부와 일을 계속하고 감성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저도 제 삶에서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생일 케이크의 촛불, 개수와 상관없이 더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화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화하고 20대에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제 능력에 맞게 활동을 조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만큼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 수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을 통해 규칙적인 운동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루 12시간씩 일할 수 있는 체력은 없지만 일하는 시간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집중력이 높아진 것을 느낍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저만의 독특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과 기회에 대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심사와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덜 신경 쓰게 되어 진정으로 진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 듦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점검해 보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숫자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일 뿐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성장, 배움, 성취에 대한 잠재력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25세든 85세든 어린아이의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도전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4점. 일과 행동에서 목적 찾기. 수년간의 관찰과 경험에서 저는 고민과 깨달음을 주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할 일이 없다는 말은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깨달음은 개인적인 경험과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서서히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제 이웃에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65세에 은퇴하여 몇 년간의 휴식과 여가를 기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니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꿈같은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프랭크의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덜 활기차고 삶에 덜 몰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면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프랭크가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은퇴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이 세상에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랭크의 상황은 제 자신의 일과 목적에 대한 접근 방식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일을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의 행운과 감사를 느낍니다.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동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관점은 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일을 주로 돈을 벌고 저와 제 가족을 부양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일이 우리의 가치와 기술에 부합할 때 깊은 성취감과 의미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마음과 영혼을 쏟을 우리는 일의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의 기쁨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저에게 일과의 관계를 변화시켰고 깊은 성취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